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뭐 BTS가 그죠? 광화문에서 공연을 합니까? 서울역 엄청 복잡하던데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그죠?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건강, 이 세 개가 다 그죠?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건강을 좀 우선시 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아프거나 이러면은 많이 속상하시고 암센터에서 뭐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의사가 하는 말에 의하면은 그 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이 암이 걸리고 나면은 되게 원망을 많이 한대요. 그게 어디에 원망을 하느냐니까 신에게 원망을 한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그저 혹독한 벌을 주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암이라는 거는 이 암세포는 죽지 않고 그죠? 자꾸 이렇게 전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뭐 풀리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그죠? 그게 이제 초기에 이제 이렇게 발견이 되면은 무난하지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증세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발견됐을 때는 좀 여러분들께서 더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다 이렇게 신호를 주거든요. 어떤 신호를 주느냐면은 병이 오기 전에는 뭐 여러분들이 뭐 잠을 잘 못 주무신다든지 또는 뭐 그죠 뭐 입이 마른다든지 뭐 소변을 자주 보신다든지 필요하다든지 뭐 공황 장애가 온다 여러 가지 이런 증세가 주는데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그런 부분을 가볍게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 병은 단 한 가지 때문에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의 양, 그죠? 이 혈액의 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부족하다, 그죠? 어떤 형태에 따라서 병이 생긴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니까 이 우리 혈액은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와 물을 그죠? 이동시키잖아, 그죠? 그러면 혈액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부하가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 혈액이 부족한가, 부족하지 않는가, 그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이 피를 다 빼가지고 이 총량을 잴 수 없는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1855년에 독일의 의사 피에르 토르가 이 혈압, 그러니까 이 우리 혈액이 혈벽에 부딪혀가지고 그 압에 의해서 뭡니까 우리 피가 많으냐 적으냐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처음에는 뭐 말의 목에다가 그저 그걸 갖다가 꽂아서 그저 그 압을 막 재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탈리아의 폴리슈간가 하는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재는 그 혈압기 있잖아요.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죽을 때도 혈액이 부족해서 죽는 경우가 그 대부분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우리 주식시장에도 사람은 혈액이라면 주식시장에도 혈액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주식시장의 혈액을 뭘로 규정을 하십니까? 뭐 대부분 여러분들은 뭐 기법이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주식시장의 혈액은 바로 현금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시장이 어제 그저 밀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다우지수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지금 되고 있잖아, 그죠? 그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그죠 이 혈액을 풀로 다 이렇게 채우신 분들은 지금 주말이 굉장히 불루할 수가 있어요. 왜 주식시장은 이 현금이 중요하느냐면은 우리가 주식시장을 전쟁터에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안 죽으면 상대가 죽어야 되고 상대가 죽으면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게임이란 말이에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럼 전쟁터에 그죠 여러분들이 총알이 없이 총만 들고 나가면 이길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현금은 전쟁터에서 총알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가장 중요한 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현금에 대한 주식시장에서 가장 훌륭한 종목이 뭐냐면은 현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양치기 소년 아시죠, 그죠? 평소에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내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그 진실이 먹혀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이 전쟁통에 트럼프도 그렇고 네타냐후도 그렇고 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된다. 그죠? 그랬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이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려고 하면은 미국 시장을 조금 받쳐주기 위해서 그죠? 뭐 네타냐후가 뭐 한마디 한다든지 뭐 트럼프가 한마디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지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 다우 지수가 그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일선을 깨고 저 밑에 그죠? 45,000포인트를 깨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 역시도 어떠냐면은 이제 박스권에 있는데 현재의 기술적 흐름은 미국 시장보다는 좀 완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여전히 박스에 있다 보니까 여튼 시장이 박스를 지켜준다라는 거는 시장이 개별주가 살아날 수 있는 그건 하나의 어떤 지렛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에너지 하면은 과거에는 만약에 이렇게 좀 움직일 때 보면은 약간 해지성 종목들, 그죠? 뭐 호르무즈 해협을 뭐 통과시키지 못한다든지 사실 그게 통과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제 언론에서 그렇게 돼서 그렇지. 그러면 막 유가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에너지, 그러니까 기름이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에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이 지금 완만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처럼 그 지표가 그죠 완전히 망가지는 이런 상태였다면 그는 어떤 해지성 종목들이 움직일 텐데 그게 아니고 대체 에너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그게 이제 좀 재료는 있죠, 그죠? 뭐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사실 그 지금 뭐 미일 대미 투자 뭐 우리도 뭐 그죠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 에너지 부분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AI가 그죠 계속 뭐 발전하는 상황에서는 이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그죠 SMR 관련해서 이제 1차 때보다는 한 2배로 그죠 한 뭐 108조 정도 뭐 이렇게 어떤 투자 그런 어떤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먼저 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원전했을 때 그죠 그 앞에는 대부분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움직이고 뭐 BHI가 움직이고 뭐 한전기술이 움직이고 이런 애들이 물론 그런 애들도 움직임이 아주 나쁜 건 아니지만 수급 자체가 그죠 완전히 확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뭐가 움직였냐 이거죠. 이번에는 원전이 움직일 때 대우건설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로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게 오르비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참고적으로 보셔야 되느냐면은 물론 우리 기술은 제가 그 뭐 8,000원대 말씀드리고 지금 뭐 28,000원 이렇게 막 가 있는데 가 있지만 이 수급을 여러분들께서 활용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 주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번에 원전 관련한 종목으로서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그죠 오늘 제가 다음 코너에서 얘기할 이 돌파 매매라든지 신고가 매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그 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춰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해도요. 여러분들 자꾸 이 뭡니까? 이 그 삼성전자나 이런 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주도주, 그죠? 강한 것, 그러니까 거래량이 분출하는 것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잘 선정하시게 되면은 엄청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전은 사실 여러분들 이 원전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한 기를 만들려고 해도 최소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고 그리고 또 그 원전을 선택하는 그 어떤 장소를 선택할 때 있어서도 많은 그죠 그런 어떤 의견 수렴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좀 사실 좀 시간적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에너지는 많이 줄 수 있겠지만 약간 그런 불편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자꾸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 태양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SK 이터닉스가 물론 그 매각 관련한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은 지금 가장 태양광 관련한 종목으로 물론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태양광 하면은 하나솔루션을 꽂을 수가 있는데 그 종목보다도 SK 이터닉스라든지 뭐 신성 ENG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다라는 거. 지금 시장의 특징이 어떻다라는 거 조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은 지금 보면 SK 오션 플랜트 같은 풍력, 그죠? 이 풍력 관련한 종목들이 태웅이라든지 유니슨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이 나왔을 때 보면은 이 거래량이라든지 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어제 상한가가 많이 풀리면서도, 그죠? 거래 대금이 거의 뭐 8천억, 9천억, 그죠? 거래량도 몇 천만 주가 일어나면서 이 재료까지도 막 붙여줍니다. 세계 최대의 풍력 뭐 기술을 가지고 있고 뭐 턴아웃 실적이 뭐 그죠 좋아지고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이렇게 자꾸 붙여주면서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모멘텀이 형성이 되었을 때 그죠 아무런 얘기가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료를 자꾸 붙여주는 그런 종목들이 여러분들께서 조금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에너지 부분이 지금 원전이다, 태양광이다,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풍력까지도 이렇게 지금 흐름이 갖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정권주 중에서도 이 독단적으로 움직인 종목이 뭐냐면은 SK증권이거든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그 계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1,000원 미만의 종목을 동전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전 주식들을 7월 달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전부 다 시장에서 상패를 시킨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동전 주식이 상패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한 200개가 넘는 그런 동전 주식들이 지금 코스닥 시장이나 뭐 그래서 이렇게 좀 상장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을 퇴출시킨다고 하거든요. 7월까지. 그러니까 이 SK증권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 종목도 역시 동전 주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전 주식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 금요일 날도 보면은 상당한 거래량을 맞추면서 지금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상향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내 계좌를 한번 보라고요. 그런 종목들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7월 전까지는 좀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향성을 찾는 그런 전략을 펼쳐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우리로 같은 경우는 지금 2연상을 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신이지만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양자 컴퓨터의 노벨상이 뭐냐면 투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영국의 앨런 투닝, 이분이 누구냐면은 컴퓨터 과학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투닝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를 올해는 누구에게 줬냐면 양자 연구원들에게 수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는 어떤 맥락에서 지금 우리로가 그러면 뭐 그게 관계가 돼 있느냐?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는 재료를 가지고 그죠? 세력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게 뭐가 관계 있어? 이것보다는 시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항상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그렇게 해서 상한가를 2번을 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 관심을 갖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걸 살펴볼 그죠? 그런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원칙 매매를 좀 구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바이오 쪽에서 가장 좀 독특한 그런 어떤 종목은 삼천당 제약이죠.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1위가 누구였냐면 알테오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코스닥 시장을 뭐 2부제로 나눈다. 코스닥 시장에서 보통 이렇게 상장할 때 조건이 코스닥 시장에는 상장하는 조건이 좀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상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몸을 칵 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래소로 막 보내버리니까 코스닥은 전부 다 어떻게 약간 그렇게 뭐 떤실한 애들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그런 맥락에서 가고자 했더니 뭐 전부 다 이제 매수세가 잘 달라붙지 않고 시총에서 밀려나고 삼천당 제약이 시총 1위를 올라서는 이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에코프로가 뭐 2등이고 그죠? 뭐 지금 알테오젠이 한 4등 정도 될 겁니다. 시총이. 에코프로 BM이 한 3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삼천단 제약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뭐냐면 먹는 그죠 당뇨병, 인슐린 그죠 그런 어떤 임상 관련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는데 그러면 왜 시총 1위가 탈환했을 때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그
거래소 시장 2,000포인트에서 6,000포인트 갈 때 누가 움직였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죠? 현대차 시총이 센 애들이 그죠? 막 천조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면은 지수를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코스닥 시장. 그러면 코스닥 시장의 지수를 올리려면은 어떤 종목들이 더 세게 움직여 줘야 되겠습니까? 좁쌀이 100번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번 확 굴러버리면 어때요? 지수가 팍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총 1위의 종목들을 좀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지난 한 주 제가 뭐 요약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창에 올려두시고 다음 주에도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 한번 보고 다음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지금 갑자기 시장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래 가다가 그죠? 갑자기 전쟁이 탁 일어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뭐 밑에서 막 있던 종목들 그죠? 뭐 유가라든지 뭐 식량이라든지 뭐 가스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잖아. 그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그런 거를 블랙 테마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지 테마, 블랙 테마 이거는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잘 가다가 그죠? 갑자기 어떤 변수에 의해서 이제 이 해지라는 말이 뭐냐면은 울타리거든요. 영국에서 유래된 얘기인데 영국에서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키울 때 다른 어떤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뭘 합니까? 울타리를 쳐놨잖아요. 그게 하나 이제 금융시장에서 이제 유래가 활용하는 부분들인데 만약에 일단 삼성전자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지수를 막 올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이 팍 일어났어. 그럼 어때요? 삼성전자가 딱 밀리면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이 금융시장을 받쳐줄 울타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울타리가. 그게 바로 뭐냐면 이 해지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해지 종목은 어떠냐면은 그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났죠? 전쟁이잖아. 그죠? 그러면 이 전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할 때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까? 식량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잖아.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거기가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라면 이번에 전쟁은 뭐였습니까? 유가잖아. 그죠? 거기는 기름이 많이 나는 곳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 보니까 유가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느냐면은
시장이 안 좋거나 약할 때 지금 시장이 좀 강하다는 걸 왜 느끼냐면 이런 해지 종목들이 과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 이게 2019년도 코로나가 왔을 때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메르스나 사스 이런 애들은 치사율이 높잖아요. 막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는 죽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가를 밀어가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건 뭐냐면 이거 전염병은 그죠?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탁탁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가는데 확산돼서 번져버리면은 보세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메르스 걸려가 탁 죽어버렸어. 그럼 끝나. 근데 코로나는 어때요? 이 사람도 확산, 저 사람도 확산, 자꾸 번져가면 어떻습니까? 범위가 넓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좀 오래 갔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번에 전쟁 관련된 종목, 해지 종목들은 크게 수익을 많이 주지는 못했어요.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렇게 그죠? 헌구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은 이 코로나 때를 비교하면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는 신풍제약이 그때는 이제 백신 관련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7,000원에서 6개월 만에 21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그 코로나가 그때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한 2년 정도 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제가 왜 이런 블랙 테마를 말씀을 드리냐면은 시장이 안 좋게 되면은 항상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어떤 블랙 테마가 형성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은 보세요. 6,000원짜리가 6개월 만에 21만 원 갔다니까요. 2019년도 한번 찍어보십시오. 신풍제약.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을 꼭 어떤 하나의 기법만 찾아가지고 그죠? 그는 기법이 무슨 뭐 마법의 지팡이처럼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재테크를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려면은 그 시류에 맞게끔 여러분들께서 좀 이렇게 발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보면은 일본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은 내진 관련한 종목들 뭐 동아 지질이라든지 포메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데 이때도 완전히 영웅 같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일본은 원전이 그죠 이렇게 무너지면서 그게 뭐 바다로 흘러가서 이제 인간에게 그죠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원전으로 해서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이거를 먹으면은 그죠 완전히 해소된다는. 그때 대봉 LNS 같은 경우는 햄버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루리나라는 그런 식품, 보조식품이야. 이거 하나만 먹으면 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물 전염병 같은 경우는 오늘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고병원성 AI, 그러니까 오리한테 그죠? 그런 어떤 그 치명적인 그런 어떤 전염성이 이렇게 발발이 됐을 때는 그럼 우리가 오리고기를 먹지 못하면 뭘 먹겠습니까? 닭고기를 먹잖아. 그죠? 그러면 마니크라든지 하림이라든지 막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블랙 테마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구나. 그렇게 형성이 됐을 때 그때는 항상 어떠냐면은 확인한 방향이 딱 잡혀야 돼요, 지수가. 그러면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그렇게 이 유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때 뭐 7,000원짜리가 20만 원 가고 이런 게 왜 없었냐 하면은 지금 시장이 어떠냐면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워렌 버핏 있죠.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도 워렌 버핏이 좋아하는 매매가 뭐냐면 돌파 매매란 말이에요. 돌파, 신고가를 쓰는 매매. 여러분들 제가 금요일 날 있잖아요. 저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번 주 시장 안 좋았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이제 뭐 수익을 많이 들이다 보니까 금요일 날 감사호기가요. 10페이지를 쓴 거예요. 10페이지. 한 페이지에 한 10분 정도 쓸 수 있는데 100분이 그죠? 정말 그 감사호기를 써주셨더라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은 분이 쓰기 힘들어요. 그건 결국 뭡니까? 수익을 많이 냈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도 이번 달에 한 월천을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거 제 그 유튜브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러더라고. 그거를 믿지 못했다. 그런 내용들이 가짜인 줄 알았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걸 감사하게 참 많이 쓰거든요. 요즘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했죠. 제가 그게 한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잡혀간다고 내가 몇 번 얘기했습니까? 요즘 항상 금융감독이 딱 이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다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문자로 발송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래서 저 지난주 어제 너무 행복했다. 뭐 10페이지니까 와 100분 가량 되시는 분이 이렇게 감사오기를 써주는 거는
역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를 드리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돌파 매매. 제가 그 8시에서 9시 사이 화수 이틀 동안 제가 그 주식 반상에 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거든요. 그 전날 대우건설이 가기 전날 이 돌파 매매 여러분들 절대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셔야 되냐? 조금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 오렌 버핏도 돌파 매매를 하는데 여기서 수익 구조를 빨리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돌파 매매라는 거는 세력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돌파 매매, 신고가 매매를 세력들이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주가를 한 단계 어떻게 해요? 레벨업해서 가치를 높여가지고 그죠?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그죠? 표출을 하는 거예요. 뭘로 표출을 하느냐? 기술적 흐름으로 딱 표출을 하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SK 오션 플랜트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어떻게 계속 얘기합니까? 저평가돼 있다. 세계 최대의 풍력 기술을 갖고 있다. 뭐 어쩐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주잖아. 그죠? 그렇게 차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재료를 자꾸 펌프질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삼성전자 지금 32만 원 목표가 올렸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차트를 딱 만들어 놨고. 그런데 여기서 삼성전자와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의 차이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재료를 내고 있지만 그 부분이 얘가 띄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팔아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참고적으로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의 돌파 매매는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그죠? 참고를 하셔야 된다. 맨날 줄 긋고 선 긋고 막 있잖아. 그죠? 막 기법 이거 있잖아요. 기법은 내가 얘기했죠. 마우스를 거기 갖다 대보라고. 갖다 대면 거기에 가격이 요즘 다 나와 있잖아. 요 얼마. 그럼 거기가 매수 자리지만 걔가 수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잘 안 맞단 말이에요. 안 맞아. 지금 특히나 하락장에서는 기법은 절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나쁠 때나 뭘 하라고 했습니까? 전천후 매매. 이거는 뭐냐? 수급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법이나 이런 거는 시장이 좋을 때는 쬐끔 맞아요. 맞지만 시장이 안 좋으면은 무너지면은 회생 불가라니까. 그렇지만 이 수급 관련한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무너져도 우리 기술 보십시오. 1000포인트 무너질 때 무너졌지만 어떻게 다음 날 바로 상한가 빵 때리면서 착착착 올라가죠. 그게 수급이란 말이에요. 그게 돌파 매매면서.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자,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왜 안 넘어가죠? 잠깐만요. 네. 잠깐 요거 한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설거지냐, 그죠? 더 추가적인 레벨업을 할 거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를 통해서? 호가창을 통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대우건설. 얘는 지금 대미투자 원전 관련해서 이번에 대장 역할을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주식 반상회에서 화요일, 수요일 저녁에 여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쫙 당겨보면은 여러분들 기술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내일 되면 5일선 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 요 기술적인 것만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호가창을 딱 관찰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냐? 여기는 눌림의 매수 자리다.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후에도 지금 12,000원에서 19,000원까지 갔으니까 주당 7,000원입니다. 200주만 더 가도요. 140만 원 봅니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퍼센테이지 되게 좋아하더라고. 돈을 버는 거는요.
뭐 2% 사세요, 3% 드세요, 몇 프로 수익 나세요. 아니 100주 사가지고 10주 사가지고 20% 30% 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돈을 버는 이 구조의 시스템을 조금 이해하시는 게 좀 어렵더라 이거죠. 자, SK 이트닉스. 자, 여기 보세요. 딱 여기 눌림이죠. 그죠? 여기 눌림이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이런 모양 갖췄죠. 자, SK증권. 지금 제가 돌파 매매에서 눌림 자리를 얘기합니다. 얘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파동이 이렇게 1파, 2파, 3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파동은 선수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는가는 다 다르다. 자, 여기에서 이만큼 선수들이 자기들이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이 부분을 뭐예요?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주식이라는 거는 매집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선수들은 부동산처럼 자기가 매집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차명 계좌로 이렇게 팔아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얘들이 이렇게 올렸다라는 건 뭡니까? 여기에서 또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파동을 내는 이런 흐름. 전부 다 이게 다 뭡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돌파 매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기술적 흐름 이런 데 연연하지 마시고 특히 초보자분들은 호가창을 보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죽어있는 이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콩이니 파치니 그래 해봐야 백날 해봐야 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어떤 이제 좀 지혜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지금 다우지수 보면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어디서부터 그랬습니까? 여기서부터 해서 200일선 팍팍 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전쟁에서 가장 미국의 애국 기업은 어디냐면은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가 왜 애국 기업이냐면 AI를 통해서 그죠? 적의 장소를 적재적소하게 꼭꼭 집어서 다 찾아냈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그죠? 그다음에 이란의 그 뭡니까 지도자 하메네이 뭐 그 2차, 3차 다 했죠. 여러분들 그 전쟁에서 전략의 급소가 뭐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급소는 뭡니까? 군사력을 부시는 겁니다. 근데 이번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은 군사력을 지금 다 부셨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급소는 뭐였습니까? 지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느냐면은 항상 지금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전쟁을 끝내고 싶을 때 그때가 전쟁 끝이다. 이게 뭐냐면은 두 번째 급소, 첫 번째 군사력도 다 죽였지만 지도자도 다 죽였기 때문에 누군가 협상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 죽었잖아. 다 죽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하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언제쯤 끝이 나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4만 5천까지 깨지고 거기서 바로 전쟁이 끝나면서 보이곡이 나오느냐 아니면 바닥을 다지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율을 하겠죠. 왜? 트럼프도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조율을 하고 5월 달에 그죠? 또 그 뭐니까 파월이 물러나고 새로운 원준 위원장이 오면서 금리 인하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진행 사이즈를 딱 맞추겠죠. 그래서 다우도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2배를 뛸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다우지수, 나스닥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어떠냐면은 너무 좋아요. 너무.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코스닥 시장이 제가 미국 시장이 더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릴 때 우리 시장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물론 이제 또 미국 시장 오늘 많이 밀렸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이거는 뭐 불을 보듯 갭 하락을 한다고요. 그러면 요 저점, 그죠? 여기에 저점과 여기에 이제 떨어뜨리고 난 이후 요 지금 미국 시장은 계속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똑똑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죠? 이 사이즈에서 미국 시장하고 우리 그 라인하고를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기 뭡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수 앞에 장사 없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지금 삼성전자는 또 월요일 날 요 5일선을 갭 하락을 한다고요. 그러면 요 저점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주가가 돌파 매매를 하고 그죠? 눌림을 줄 때 이 눌림이라는 건 항상 어디에서 줘야 되느냐면 5일선을 깨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5일선을 깬 자리는 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지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지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방향을 정한다고 방향.
어떤 방향을 정할 거냐? 상방향이냐, 하방향이냐? 이걸 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지지가 길잖아요. 그럼 지지가 길면 어때요?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그죠? 올선을 살짝 깼을 때도 제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어요? 빨리 회복을 하고 가야 파동이 자꾸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이 지지가 길어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지지가 좀 길어지면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성은 빨리 어떻게 한다? 결정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는 여러분들께서 칼같이 지켜야 될 선이 어디냐? 대형주는 60일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60일선이 훼손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때요? 꽃은 어떻습니까? 꽃은 숨어 있어도 향기가 나니까 어때요? 우리가 찾아갈 수 있었잖아요. 아, 저 지금 어디 꽃이 저 안에 구석에 숨어 있어. 근데 냄새가 살살 나. 그럼 어때? 살살살 찾아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꽃 냄새를 진짜 잘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잘못 맡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또 시간을 많이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밑에서 사신 분들은 내가 이거를 뭐 같이 투자를 하고 지금 뭐 목표가 얼마 나왔습니까? 32만 원 나왔거든요. 삼성전자. 그래서 32만 원까지를 여러분들께서 그걸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지금은 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기술적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는 이게 막 30% 빠졌다가 막 이래갖고 이래 갈 수도 있지만 그때는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이 라인에서는 뭘 해야 된다? 칼같이 지켜야 된다.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어떻느냐? 똑같죠? 예, 다 지금 얘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다음 뭡니까? 현대차 전부 다 뭡니까? 다 숨어 있었는데도 냄새가 나니까 여러분들이 막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냄새를 잘 맡아야 된다. 반드시 기술적 흐름을 그죠? 칼같이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지금 또 올선이 깨져. 그죠? 월요일 날 개파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파락 했을 때 여기에서 요 라인을 어떻게 지키는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 근데 그중에서 지금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요런 거하고는 조금 또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왜 차별화가 될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시장이 어느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은 움직일 수가 있어. 이 지금 현대차라는 거는 차로만 보지 말고 AI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느 방향성을 정하고 나면은 물론 뭐 반도체도 다 AI죠. AI지만 얘는 지금 뭐냐면 좀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예요? 로봇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지금 조정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걸 뭐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사이클. 그러면 예를 들어 푹 빠진 놈이 많이 빠져 있어. 그럼 가격적인 메리트가 오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누군가를 또 매집해서 또 띄우고 이런 어떤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현대차는 조금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현금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 현금에 대해서 너무 이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하죠? 날개가 필요하죠. 물고기가 밑에서 막 이렇게 헤엄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지르르미가 있어야 되죠. 그죠? 사람은 어때요?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다리가 있어야죠.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돈만 있으면 전부 주식을 다 사가지고 예? 대응이라는 걸 안 하느냐 이거죠.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들 워렌 버핏이 뭐 차트를 잘 보고 무슨 기술력이 있어서 돈을 버는 줄 아십니까? 지금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 뭐 기술력이 대단해서 버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돈이 작은 사람이 지금 제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 찍어준다.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투자 금액이 많으면요. 많은 사람 많은 대로 벌어줘요. 거기 뭐 통큰 계좌는 뭐 1억, 2억씩 이렇게 벌어요. 그 한 종목당 1억, 2억 이렇게 막 베팅을 하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돈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돈 많은 사람은 제가 그랬잖아, 그죠? 내가 여기 100억을 박았어. 밀려. 그럼 뭐예요? 200억을 더 받아.
더 박아. 그게 워렌 버핏의 매매라고요. 워렌 버핏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돌파를 했어. 따라갔어.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눌림을 갖다 여기서 잡다 팍 밀려. 그럼 더 사. 더 사가지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수익 구조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현금이 한정되어 있어도요. 그 파동 길이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파동 길이가 여기서 보세요. 대우건설도 12,000원 밑에서 저 밑에 있는 거 12,000원 몇 배가 상승했는데 그러지 않고 그 12,000원에 사도 지금 19,000원이니까 내가 거기서 20% 30%만 먹어도요. 200만 원만 해도요. 돈 100만 원을 벌어요. 금방.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매매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작게 사도 아시겠죠? 돌파하거나 이런 신고가 매매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가지고 많이 벌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손절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주가들은 얌전하게 예 따라오세요 이렇게 해서 살살살 가는 게 아니에요. 쥐어 흔든단 말이에요. 흔들어. 왜요? 많이 흔들어야 그 나무도 많이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야 뭐 열매가 뚝뚝 떨어지지. 안 흔들고 가만 안 놔두면 그 열매가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잖아요. 그건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종목을 이렇게 샀다.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살 수 있는 여력을 딱 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긋난 타이밍. 내가 지금 종목이 너무 좋아. 이거 막 딱 사면은 돈 엄청 벌겠어. 근데 뭐가 없어요?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타이밍을 여러분들이 잘못 잡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 불행의 연속이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수익 나가지고 좋아요, 좋아요 이러는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초보자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현금이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현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무리하게 뭐 한 방에 뭐 전세금 다 빼가지고 그저 지금 뭐 20만 원, 뭐 21만 원 삼성전자 뭐 몇 억씩 3억씩 5억씩 이렇게 박아 두신 분은 지금 오늘 미국 시장 이렇게 내리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그 3억이 있어. 그럼 1억을 딱 박아놨고, 그죠? 그다음에 또 뭐 밀리면은 딱 상태를 보고 내가 올선이 딱 올라가야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 그죠? 그때를 딱 보고 막 2억을 딱 때리고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떠냐면은 사실 그는 언론도 막 조작을 하잖아요. 안 사면 안 되게끔. 그런 데서 여러분들이 심리전에서 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단연간, 그죠?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막 언론에서 지금 뭐 금, 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도 뭐 은도 막 이럴 때 막 해갖고 막 비싸게 사고 지금 뭐 은값이 뚝 떨어지니까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뭐 지금 툭 떨어져. 툭 떨어지면 또 툭 더 사. 단가 싹 맞춰. 싹 또 올라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내 계좌가 뭐 계좌가 뭡니까? 항아리 아닙니까? 항아리가 다 깨져 있어. 그러면 내가 이 깨진 항아리를 어떻게 복구할 건가를 머리를 쓰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현금이란 말이에요. 현금. 현금이 없는데 전쟁에 총알이 없는데 가갖고 지가 총만 맞지. 상대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현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것만 있으면요. 돈 다 벌어요. 주식시장.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종목을 좀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조금 강한 종목들을 가지고 왔어요. 강한 종목이 뭐냐면 시장보다 강하잖아요. 시장은 지금 어때요? 밑으로 밀리면서 여기서 지지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단계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어때요? 정배열이잖아. 정배열.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거래량하고 보라고요. 거래가 3,400만 주고요. 8,500억이 들어와 있어요. 돈이. 그러면 거래량이 3천만 주에 상한가 풀렸다 감겼다.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세계 최대의 풍력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평가돼 있고 막 계속 떠들고 있어요. 엄청난 돈이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8천억이 들어와 있는 돈이 넘는 돈이. 그럼 여기서 그냥 푹썩 내려앉겠습니까? 이 상한가에서 물량 이 매물대를 쫙 다 잡았어. 그러면 이 잡았으면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눌림이든 뭐든 이 상태에서 매매 방법을 아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짧은 시간에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다음에 보시면은 한신공룡입니다. 얘도 지금 어떠냐면은 정배열에서 지금 딱 올려놨습니다. 신고가를 쓰면서. 얘 지금 뭡니까? 원전이죠. 뭐 건설 지으려면 얘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저평가돼 있단 말이에요. 저평가. 저평가돼 있으면서 어제 롯데 쇼핑이라든지 그 코스피, 그죠? 코스닥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막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한신공룡이 상한가를 빵 쳤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 역시도 어떻나요? 너무 차트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여기 딱 하고 여기 딱 이렇게 돌파를 했어.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매매 방법만 아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거래소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1순위고요. 2순위는 롯데쇼핑이고요. 코스피는 TK 케미칼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 기사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러면 물론 롯데쇼핑도 좀 움직였습니다. 움직였지만은 선수가 나는 이걸 하겠다.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거를 보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한신공영, 그다음에 서전기전은 뭐예요? 이것도 원전이죠. 얘는 지금 보면은 이 전력을 그죠? 집에까지 옮겨주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지금 보세요. 깔끔하잖아요. 똑같은 패턴. 이것도 지금 원전 관련한 그런 어떤 흐름들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네페스아크는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죠? 파운드리 반도체를 엄청 많이 수주를 받으면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이 딱 두 종목이었잖아요. 뭐였습니까? 두산 테스나, 그다음에 네페스. 그러면 네페스가 되지 왜 네페스아크가 되냐? 네페스아크가 네페스의 최대 주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연관을 지어서 주가가 상승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네페스인데요? 이러면은 네페스는 물론 상승을 하지만 그렇게 뭐 썩 그거 없고 얘가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얘를 봐야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로 그죠? 이 우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상한가의 이현상인데 얘는 지금 튜닝상이라고 했잖아. 그죠? 양자. 사실 이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것이 이제 다 완벽하게 움직이게 되는 그날은 뭐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럼 얘도 뭐하고 걔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는 어떤 재료에 의해서 이 수급, 세력이 그죠? 이런 어떤 형태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상한가를 이현상을 쳤는데 아니 이현상을 쳤는데 세력이 없어요. 가장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가장 쉬운 방법, 상한가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이 상한가를 30%를 치고 이제 상한가 제도가 없어지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더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냐면은 여러분 눈에 상한가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내가 아무리 볼 줄 모른다 하더라도 요런 정도는 수급이 들어와 있구나.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우건설이나 이런 것들은 매매하기가 힘들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눌림목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상한가를 쳤을 때의 눌림목과 매매 방법, 상한가를 치지 않았을 때 매매 방법 이런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마다 화수 저녁 8시에서 9시 유튜브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서 돈을 버는 방법, 그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이런 걸 아주 쉽게 일러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어떠냐면 죽어있는 이 기법을 자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죽어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살아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서 트레이딩 방법을 찾아야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요. 한 달에 월천을 찍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뭐 제 유튜브하고 밴드 좀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